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6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고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보다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3,5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2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5억 2,500만 원입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등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본 용역과 분리 계약하고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건축허가과 세출 예산안은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만 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 1,700만 원, 안전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지원 사업비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3,900만 원이 감액된 350억 6,8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사업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 국비 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토지 정복과 세출 예산안은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천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4개 사업지구 지적 제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9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28쪽 서재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예탁금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안중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1,1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채비지 매각관리 소요경비 600만 원, 예탁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6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2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채비지 매각관리 소요경비 800만 원, 예탁금 1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0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등 44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는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관련 부담금 44억 2,800만 원, 예비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4쪽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예탁금 회수 수입 7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통복 일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시설비 28억 200만 원, 건축공사 감리 용역비 8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3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아까 2040 그 도시기본계 이거는 뭐 사전에 그 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재영향성 검토 협의에 대해서 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 검토 의견 그래서 이걸 계속 분리해서 발주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작년에 자연재해 대책법이 그 변경이 돼서 이게 작년 1월부터 분리 발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용역이 지금 이제 3년째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같이 포함됐던 사항을 좀 분리 발주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그만큼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그만큼 재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기후 위기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개발되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고들도 막 빈번하게 발생했잖아요. 여러 네, 가지 그렇습니다. 형태로. 뭐 그 전에 청주에서도 그 지하차도 침수돼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일종의 산불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뭐 도시나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각종의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강화하는 측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이 계획에도 담겨져 있잖아요. 재난 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좀 독립적인 제3의 부분에서 이게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곳들이 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필요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전체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도시 계획이 이 재난적인 영향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주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이게 종합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그 파트가 다 있는데 이렇게 그 법이 개정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재난에 대한 그 대비를 더 좀 철저히 하고 살피라는 내용을 담으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별도 발주를 해서 더 그 깊이 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에도 이제 각종 뭐 임명 사업과 아직은 안 나갔지만 세교 지하차도도 침수가 돼서 두 번이나 침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 활동에서 저류지도 다녀오고 또 하천 정비하는 거에도 그 현장도 봤는데 하여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에 좀 도시계획에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사후에 어떤 사건이 나고 나서가 아니라 계획 속에서 충분히 사전에 반영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 삭감한 거는 도시계획학원 용역 그러면 완료 날짜가 조정이 되는 거죠? 네, 그 당초에는 저희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리 계획을 마무리를 하려고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그 기본 계획을 당초에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경기도에서 지금 일정이 아마 그 하반기쯤 잡힐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구성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쯤에 저 관리계획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부 금액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이 대상 되는 곳은 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는데 계속 운영 유지가 되는 곳이에요.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이런 곳들이 요새 여러 가지 아동 수나 이런 게 이제 줄어들어서. 근데 저희가요, 그 실제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계속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올해 한 건이 또 어린이집 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국비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그 실제로 이제 화전 안전 성능 보강제 사업을 못한 데는 저희가 파는 거는 네 개소가 되거든요. 네 개소는 이제 폐업한 되는 데가 있고 사업비가 너무 모자라서 못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그 필요한 시설을 하는 건 좀 바람직한데 이게 이제 그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지속성도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거고요.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건 아닌데 워낙 문 닫는 곳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한 거고. 그다음에 그 안전 취약계층 방범창 지원 사업은 그럼 이 12개 가구를 방범창을 설치하면 개폐형 방범창 설치하면 완료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전체 대상이 얼마고 얼마가 완료되고 아직 더 진행될 곳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가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정확히 대상 수는 제가 그러니까 파악을 이건 못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예. 의원님들한테 좀 예.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뭐 된 곳은 이게 옛날에 반지하 주택 그 침수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완료된 지역만 비가 내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대상이 얼마고 언제까지 진행된 건 어떻게 건고 향후에는 다 완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가 남아 있는 건지 추가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정확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은 어떤 뭐 이게 보조금 증가해서 된 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사업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 건당 단가가 늘어나서 증액되는 거예요? 네, 주택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그 도에서 그 내려보낸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는 당초에 5개 단지를 하려고 예정이었는데 추가해서 7개 단지를 현재 할 예정이 있습니다. 단지 수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산출 내용에 좀 그런 게 담궈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기타 특별하게 그 도시개발 안종 송담지구 하고 뒤에 통복지구 이 사업 토지구역 정리 사업인데 그럼 기존에는 이 주차장 용지를 매각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계속적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 지금 두 필지가 남아 있는 통복지구 두 필지, 송담지구 주차장 부지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 이제 계속적으로 그 매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금에 이제 또 매각을 시도해 보려고 지금 추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년 매각을 했었어요?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예, 부서마다 저희가 협의해보고 또 이제 공부도 이제 해보고 그랬었는데 기존에 이제 주차장 부지를 이제 매각이 불경기다 보니까 이제 임대로 해서 좀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좀 매각을 시도해서 저희 그 특별회의가 좀 자금도 좀 여력지 않아서 좀 확보하려고 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공개 입찰 매각 공고 내고 공개 입찰 매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온비디오에 올려서. 예, 저희가 이제 부서에 이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를 했었는데 이제 부서에서도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좀 지금 상황이 좀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개로 해서 매각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통복지구야 환지 처분이 완료가 22년도가 그런데 안중 송담지구는 환지 처분이 16년도 7월달에 됐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는 온비드에 올려서 공개 입찰 매각 시도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 번 했었습니다. 해갖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매각이 이제 부지가 좀 주차장 부지가 좀 그 계획적으로 이제 짜다 보니까 좀 작은 규모가 좀 작아서 매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좀 읍사무소나 이제 주차장 부지가 좀 없어서 좀 임대로 해서 임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좀 저희도 그 매각을 좀 해서 자금이나 이런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좀 추경에 확보해서 이제 공고를 해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한편으로 알겠는데 교통행정과에는 이게 현재 교통행정과의 예산은 매입이 어려우니까 실제 도시개발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게 남아있는 채비지를 팔아야 정리가 되고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행정과도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 만한 예산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또 한편은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가 이 전체적인 사업 도시개발이 속에서 이 주차장 부지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공용으로 하는 필요와 또 이렇게 매각해서 하는 부분과 과연 이게 예산 문제는 알겠어. 근데 그래도 상관없는 곳이냐 이거예요. 그건 검토를 했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공공으로 해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개인이 매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용도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 판단합니다. 건물 짓는 거죠? 예, 7대3으로 좀 돼 있습니다. 질때 근생 3이고 예, 7 주차장이고. 30%를 지을 수 있는 그게 잘 이용되고 있어요? 그건 또 도시개발과장님 관심이 없지. 실제로 주차장 용지에 민간이 주차장 땅 사갖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 공용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개념으로 그게 시민들한테 개방돼서 이용되는 게 그렇게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예, 뭐 민간이 매입을 해서 하려면 자기들 이제 근생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을 하는 거고 또 주차를 쓰기 때문에 자기네 30% 거기에 있는 거 쓰는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그럼 주차장 용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 부설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지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실제 주차장이 지금 없다고 난리잖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민간에 매각됐을 때 그런 주차장 부지로서 제대로 이용이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주차장은 공용 주차장을 해달라 이런 민원들은 많은데 이 부분이 이제 그것과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과 이런 속에 고민이 있다 이거죠. 예, 그건 저희 그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개발된 사업지들에 보면은 이제 주차장 용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본인 가진 그 근생 부지에 그 거의 뭐 전용 주차장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은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이제 저희 그 특별하게 그 사업비를 좀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도 있고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도 그 부분들이 좀 잘 주차장으로서 좀 사용될 수 있게끔 조항들을 좀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실제로는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게 법으로 해준 거란 말이야. 30%더 짓게. 그러나 70%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근처에 주차 수요를 감당해 줘라,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싸잖아, 용지 가격도.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설 주차장 같이 이용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용물내 용도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조건을 매각할 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예, 다른 저희- 시군에 이런 걸 할 때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곳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주차장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매각하는 곳도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매각을 그 추진을 하면서 어떤 또 부가 조건을 부여를 해서 공공성을 더 띌 수 있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주차장 요금을 30분당 3,000원 받는다, 5,000원 받는다 그러면 들어오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건축물은 뭐 무료, 여기 쓰면 그럼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때 주차장법에는 민간의 주차장 이용 요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대. 그래서 못 하겠다고 주차장 관련 부서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용도 주차장 부지지만 그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그 여기 안동송담 같으면 안동송담에 대한 그 매각하는 그 조례가 따로 있어요. 거기 맞춰서 이제 토지 매각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차장을 또 허가를 또 따로 받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건 관련 부서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피력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좀 그러니까 매각 보겠습니다. 시에 그 조건을 다른 데가 어떤 건지 좀 뭐 서울이 됐든 좀 다른 좀 그런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이런 걸 많이 해봤던 그런 데들을 좀 찾아봐서 매각 조건에 그런 걸 다는지 해서 하여튼 그 결과를 좀 주세요. 다 없다, 뭐 있다, 어떤 식으로 그럼 있는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만원 이거 이제 2014년부터 추진해다가 이제 주민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각종 분담금 예산 잡아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저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게 시가 직접 특별회계를 담아서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이익은 못 봐도 수지는 맞춰줘야 되잖아. 적자를 벗어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다시 또 우리 시에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참 어려운 거지. 또 환지 받는 분들은 뭐 간보율에도 민감하실 거고, 또 그러나 환지를 또 받아서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환지 받는 분도 빈 땅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뭘 지을 수 있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짓겠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개발 계획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 뭐 우리 의원님들도 가봐서 알지만 그렇게 딱 여기 하면은 굉장히 이익이 쉽게 나겠다라고 하는 곳들은 아닌 부분도 있고, 지금 경기가 또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계획이 있으세요? 이 개발 계획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지방재정심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리맥이나 해서 다시 좀 재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그 경기도 승인상 받고 지금 진행해왔고, 지금 그 저희가 그 지주들도 많이 좀 빨리 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지금 간평 좀 의뢰해서 하반기에 이제 보상까지 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에 특성은 이제 주거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환경부 그 협의 사항 중에 그 건설을 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지금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그 환경부에서 이제 협의를 이 지역은 이제 주거 지역도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은 아니었지만 그거 갖고 좀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상이나 감평이나 해서 환지객이 맞게끔 사업 일정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좀 더 좋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 부처 간의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 잘 좀 진행이 돼서 좀 사업성도 좀 맞출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복 일수문 배수 펌프 장은 25년도 올해 준공 되나요? 네, 올해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재난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약간 늦어진 면도 있어요. 사실은 이미 입주는 다 했는데 아파트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공사가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 산건이 화양지구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가 뭐 8월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저는 뭐 국장님이 좀 그 CF 같은 부분을 좀 만들어서 입주에 따른 좀 그 체계적인 좀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와갖고 막 그때 막 하는 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고덕 경험도 있고 뭐 소사발 경험도 있고 있잖아요. 신도시 입주 시에 따른 예상됐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뭐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당연히 뭐 버스도 나올 테고 버스 교통 문제도 나올 테고 뭐 도로 뭐 녹지 뭐 학교 뭐 여러 가지 통학 안전 뭐부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또 뭐 하자도 당연히 나올 테고 뭐 주택가장님도 계시고 한데 좀 통합적으로 그 화양 지구 입주에 따른 뭐 TF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뭐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해서 좀 그 준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조합에 우리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를 다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그 현장 방문을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이제 관련 기반 시설 관련된 부서들 TF를 구성을 해서 입주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그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좀 빠르게 준비를 하셔서 뭐 TF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꼭 하셔갖고 좀 진행 상황도 보고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기반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우려되는 예측 가능한 상황들 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준공 자체가 준공 자체를 해주지 않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한다고 한들 주민들 불편 사항만 더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최악의 상황에까지 갈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김순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의원님도 여쭤봤지만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원래 한 군데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신청을 사전에 받은 거고요. 저희 평택시는 지금 4개소 아니 올해 하는 거 빼고 4개소가 남는 거고요. 올해는 1개소를 저희한테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계속되면 올해 안에 저희가 계속 국비는 지원 받을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100% 자부담은 제보. 아니요, 이제 보조율이 있는데요. 국비 이제 12 국도비랑 그 다음에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에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기를 안 하시는 거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네네. 4개소가 더 있다 그랬는데 뭐 한 군데는 폐업을 했고 세 군데는 좀 그래도 아무래도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수 파악이나 여기도 뭐 제가 몇 명인데 뭐 인원수 파악이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좀 열악한 곳이 아닌가 싶어서 네네. 자부담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그 자부담이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군데는 이제 아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군데는 한 지금 희망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제 2개소는 병원인데요. 한 병원이 이제 동수가 틀려가지고 2건으로 취합이 돼서요. 그거는 한 3, 4억 정도가 들어가서요. 자금 부족으로 해서 못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화재에 대해서 요새 시민들의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화재 불감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저기를 갖고 심리적인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뭐 취약계층 이런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화재가 뭐 취약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분들도 좀 화재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뭐 시설은 할 수 없지만 점검 같은 거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취약계층 개폐용 방범창 지금 12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파악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데가 건축학과 말고도 다른 데서도 많이 하죠. 뭐 송출이나 뭐 출장소나 이런 데서도. 아니 본청에서 저희 재난 본청에서, 쪽에서 좀 재난 했었고요. 최근에는 저희 과에서 위주로 하고 있고요. 네. 요번에 이제 요거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거고요, 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차수막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차수막하고 방범창하고 방범창하고.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 군데는 뭐 출장소나 이런 데서 같이 하다 보면 다른 그 과가 나눠지다 보면 서로가 또 의견이 상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서 한 군데서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올해 추경 예산이 한 7억 정도, 이렇게 일반 예산에서 7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어려움이 있죠, 국장님. 예,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올 예산 좀 힘드시겠지만 잘 사업이 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뭐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다 질문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우리 건축허가과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뭐 수목 제거 때문에 신궁리 건 때문에 또 어떤 업무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행감 때 여쭤보는 것보다는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이 하시든지 계획과장님이 하시든지.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최근에는 경인일보에서 보도사항으로 난 거고요. 위치는 그 신국리 655-4번지 그 일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38 국도변 옆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버섯 재배사 조성으로 해가지고 인허가가 저희한테 들어온 건데요. 실제로 사전에 이제 그 도로 보면은 이제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까지 도로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도로 부분을 먼저 사전에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도로 연결 허가를 먼저 받은 사항으로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인허가가 신청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법면까지 해서 연결 허가가 먼저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와가지고 개발행위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접도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로 접도구역, 법면 접도구역. 접도구역까지는 포함이 거긴 법도구역이 별도로 선이 안 거 있는 걸로 알고 안 있고요. 있어요? 예, 도로에? 예. 법면까지 그냥 도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해서 그 감속차로랑 가속차로 겸해서 들어온 거라요. 신청이 들어온 거라 저희가 뭐 부디 못 내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메타사이커어 한 13줄을 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연결도로로 감속차로랑 가속차를 만들다 보니까 그거
그 나무를 베게 됐는데 산림과랑 협의가 별도도 없이 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덜 돼서 여기에 다시 이 복구 명령이 내려졌죠, 나무에 대해서. 근데 여기 그 사업하는데 일단은 그 국도 수원관리사무소에서 허가가 냈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의제 처리해서 그냥 뭐 허가가 되는 겁니까? 몇 개 부서를 이런 보통 몇 개 부서를 통과해야 돼야 허가가 되는 겁니까? 농업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수원국도에서 그 도로조명 허가를 내줄 때 그 가로수에 대해서 그 평택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내줬었는데 그 조건부 이행을 안 하고 저 무단으로 이제 일단 훼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행위 그 들어왔을 때 그 농업용 시설이고 이제 그 조명허가가 다 난 거기 때문에 큰 그 심각하게 보지 않고 이제 검토 그 조건을 달아서 이제 허가를 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장 확인이 조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그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혹시나 공공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지나다니면서 그 길로 출퇴근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20년 이상 또 관리를 했던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뭐 13주가 문제가 아니고 한 그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안이 있게 허가가 절차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겠어요,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허가 부서에서는 잘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상으로 마칠게요. 네, 그거 관련해서 더 예. 이건 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 근데 의원님이 지역구 사안이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시속 70km 구역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행을 제가 해보면 70km 달리면 있잖아요, 뒤에서 빵빵돼요. 그러니까 아주 정체되지 않을 때는 그냥 기본 100km, 80km, 90km, 100km 달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회전 구간이야. 네. 예, 안 보여. 예.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결론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거죠. 아니 경기도에 가서 조명허가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개발행위를 그냥 해준다, 그거 같아 그냥 봤을 때. 근데 그 부분들은 우리보다 이 지역적인 뭐 이런 게 잘 모르니까 뭐, 그리고 어찌됐든 거기 주 이용하는 시민분들, 평택 시민분들이 거의 80-90%지 외집 분들은 뭐 10% 20%밖에 안 되잖아요. 사고 나서 그 인명 사고 같은 거나 이런 게 나면 누가 그걸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 현장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 방지 대책이나 뭐 어떤 조치 안 하면 그건 한갑때 하여튼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 하겠지만, 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나무 그거 제거된 것도 문제지만 더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 신궁지구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지구예요? 아니 거긴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는데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기서 저기 한 100여 미터 정도는 떨어져 있을 것 저는 그 부지를 성토를 해서 버섯 재배를 한다? 한 2,000평 되잖아요. 네, 네. 참 아이러니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버섯 재배사를 한다는 거는 그 수익성이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지는. 분명히 이런 것도 있으면 생각을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난 도시계획 분과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3년도에. 그게 이제 그때 코로나 시기라 저희가 그 임야나 이제 그 심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서면 심의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농지에 농업용 시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그 서면 심의를 해서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안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들 지적 다 해주셨지만 관련 법령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어도 이미 도로 조명 허가가 났어도 뭔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뭐 업무상 그 서면 심의로만 해서 놓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장 실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루에 수만 대가 이동하는 그런 교통 구간인데 안전상의 문제도 뭐 충분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 성토 부분도 지금 정상적으로 성토가 돼 있는 건 맞아요?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그 높이 기준은 맞춘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제- 현장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처음에 그 저희가 이제 성토 농업용으로 할 때 2m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한번 성토 넘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재를 받아가지고 낮춘 다음에요. 그 위에 또 다시 2번 성토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협의체 이제 이 부서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좀 사안들이 좀 계획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협의할 부분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한두 번 반복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 사례 막기 위해서라도 좀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뉴얼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점검하셔갖고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서 우리 보게 되면 이거 분리 계약을 좀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근데 실은 이게 우리 2020년도서부터 이 분리 계약에 대한 시행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항은 그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분리 계약을 하도록 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기본계획 용역을 22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용역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가 안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202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저기 자연대책법 시행령 보면 제 32조 탐망 보면 우리 2014년 7월 23일 때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분리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시행령이 좀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가 혹시나 우리 상급 기관에서 혹시 이게 문제를 삼아서 분리 계약을 좀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이런 계약 분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잘 살펴봐서 제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계약 변경은 뭐 제대로 잘 추진이 되겠죠? 네, 네. 우리 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점검 지원사에서 짧게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자부담 없이 전체를 다 보조를 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다 국토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 이게 이제 2017년도에쯤에 그 화재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 제천의 스포츠센터라든가 뭐 밀양 쪽에 세종병원 화재 이런 쪽에서 발생되면서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저희가 지원 사업을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했습니다. 현재. 이것도 우리가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토록 하고 있음. 지자체가 자부담 없이 전체 보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부담은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국토비에다 저희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지금 못하는 데가 두 군 이제 지정을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안중에 백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만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소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실은 이제 성남 보강 지원이잖아요. 이게 대충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면 성능 보강이라면 어떤 걸로 좀 성능 보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외벽 외장재 쪽에 가연성 외장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거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저기 한 번만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그 설명서 페이지로 32페이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통복 일스몰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있잖아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죠. 네. 뭐 이게 좀 완공을 하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계속 도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 부서 안전총괄과에 넘기나요? 이제 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제 도로 하수 이제 같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저기 그 서부 지역 원평동 그쪽하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저 개통해서 돼 있는 지하차도 거기 있는 그 예를 들면 이제 우수 오는 부분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게 이제 재난 안전 시설과 관련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시행 전에 그 각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완공되면 안전총괄과로 이제 업무 인계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하철도 공사하게 되면 그 도로가 또 단절되잖아요. 지금 도로는 지금 우리 공사할 때 그 하천 제방 쪽에 인접해 있어서 도로는 단절 안 됩니다. 도로는 단절. 거기 있는 물을 유도해서 이제 가는 거라서요. 예,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 계속 특별 사업비로 진행을 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추경에 좀 잘 반영을 해서 좋은 사업 많이 이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남정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일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우리 도시주택국은 일회 추경 예산안이 크게 없고 일회 도시계획과는 한 2억 3천이 감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감액 그 내용은 뭐죠? 저희가 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전액을 다 세웠었는데 지금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내년까지 과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분을 좀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개발과는 추경 예산안이 없고 건축화학과가 5,900만 원, 주택과가 3,900만 원 감액, 토지정보과가 9억 600만 원은 그 토지 정리된 그 예산이죠? 예, 이거는 줄구 늘고에 대한 그 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제조사 사업에 대한 조정금 지급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올해 총 예산이 430억 4,700만 원인데 아까 김승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추경을 올리고 싶어도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추경을 못 올리고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있는 예산 가지고 관리 좀 철저히 잘 해주시고 시민들 불편 상황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